자, 4차 방정식이 자 짝수만 나와 있으면 뭐였어요? 짝수만 있으면 뭐냐고 몇 가지야? 얘가 만약에 짝수항만 나와 있는 4차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 뭐야? 나랑 말 안 하기로 했어? 몇 가지? 두 가지잖아. 뭐하고 뭐? 인수분해가 될 때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를 판단하는 거고. 자, 근데 얘는 홀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 재료는 아니고요. 그쪽 재료 아니면 그러면 그쪽 재료가 아니라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여기서도 두 가지야. 왜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일반적인 조립제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점심시간 했네? 이러면 이제 별 하나씩 깎이는 거지. 두 번째가 뭐였어요? 대칭형. 대칭형 뭔지 알아요? 알죠? 그쵸?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 그쵸? 근데 얘는 뭐야? 대칭형도 아니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조립제법이죠. 무조건 조립제법이 돼야 되고, 우리 근 찾는 방법 알아요? 조립제법에서? 근 찾는 방법이 대다수는 1부터 해가지고 프라마이너스 1, 프라마이너스 2, 프라마이너스 3 이렇게 놓잖아. 근데 문제 중에서 가끔 분수 나오는 거 있어요. 분수. 막 2분의 1이 근이고.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따지는 거야? 그런 거는. 우리가 조립제법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근데 이게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이 가능하다면 걔네 근 중에 하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죠. 1의 약수는 1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가 1하고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조립제법이 얘가 뭐로 돼야 돼? 최고차항 이거 분의 이거의 프라마이너스 값. 얘네들을 조사를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이 만약에 1이 아닌 문제가 나오면 그럼 분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해봤어? 너 1 해보고 안 돼서 멈춘 거 아니야? 1이 돼? 그럼 아니 몰라. 난 안 해봤어.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 다음이 조립제법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자, 일단 1 대입하면 날라가고 1 대입하면 날라가고. 네, 돼요. 1, 마일, 1, 3, 0 이렇게 되고요. 여기부터 안 됐다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상수가 3이니까 그러면 얘가 일단 마이너스 1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3승 제곱 1차 이거잖아. 야, 누가 봐도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되잖아.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안 되겠지?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근의 공식으로. 그럼 1 프라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3이니까 2i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또요. 어? 41번이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 했어? 답이 안 나온다고?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4는 0이야.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 최고차항이 양수야. 그러면 얘는 이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럼 자, 얘는 자, 해봅시다. 누구부터 하지? 너부터 해봅시다. 자, 근의 분리 몇 가지? 너 공부 안 했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두 가지. 뭐하고 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와 2차 함수의 근해 분리.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는 재료가 뭐예요? 뭐 가지고 판단해? 아니. 그러니까 뭐 가지고 판단하냐고. 판단 재료가 뭐야? 판별식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는 몇 개?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고정돼 있잖아. 몇 가지로 고정돼 있어? 세 개로 고정돼 있죠. 뭐뭐뭐? 두근이 양수일 때와 두근이 음수일 때라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자, 2차 함수의 근해 분리 판단 재료 뭐야? 판별식하고 대칭축하고 함수가. 됐어요. 그럼 얘는 뭐야? 2차 함수의 근해 분리죠. 2차 함수의 근해 분리니까 얘는 판별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고? 야, 그러니까 안 나오지. 이거 판별식이 왜 필요해? 그냥 이거 딱 하나면 되죠. 하나. F1 함수값 1 대입하면 뭐야? 5-m. 얘가 뭐야?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m이 5보다 크다. 이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것 중에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럼 1보다 작은 거 그려라? 그럼 이거밖에 못 그리죠. 그쵸? 그래서 이 조건 하나예요. 하나. 또 38번이요? 답이 나왔는데 달라요. 우리가 근을 대입하면 이거라고 했고요. 2알파 제곱으로 정리하면 3알파 마이너스 5라고 했고요. 그래서 앞에 거 정리하면 4알파 마이너스 7분의 2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얘 대입하면 4알파 마이너스 7에서 얘는 1이라고 그냥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분의 5알파 마이너스 3인데 이것도 알파 제곱 자리에 넣고 싶은데 분수되니까 좀 그래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다가 저기 3알파 마이너스 5를 넣자고 했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알파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답 3이잖아. 아,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저 빼기를 안 본 거야? 네. 또요. 37번이? 그래프는 그렸어요, 저거? 그렸어? 자, 절대값 나와 있으면 무조건 두 가지로 분리하자고 했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0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랍니다. 그러면 얘는 근이 뭐야? 1하고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건데
0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까지 맞았어? 그래프가 틀렸어? 범위만 잘 나눠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천천히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뭐 마이너스 2는 뭐 한 이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은 뭐 3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최대값은 3 대입한 거죠. 여기다가 3 대입한 거니까 6 마이너스 3이니까 12. 이렇게 해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됐어요? 네. 또? 근데 왜 거꾸로 가는 거야? 32번? 삼 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근이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 그때 이것도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 거야? 이거 미지수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죠? 해서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얘는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0인데 얘가 실근 나오면 된다고 했죠. 근데 왜 안 나와? 판별식 뒤에 하면 되잖아. 아니 2차 방정식이 실근이라고 얘기하는데 판별식을 못 떠올린다고? 그럼 1-4k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쵸? 또요. 없어요? 그 우리 몇 번까지 했니 그때? 44번 얘까지 했다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시작해 봅시다. 자, 이차 함수 이거의 최소값을 fk라 하자. 자,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한다고? 새로운 함수의 정의라고 한다고. 새로운 함수의 정의. 자, 그러면 y는 4x제곱 마이너스 8kx 3k제곱 14k 플러스 30. 자, 이거 말을 잘 들어봐. 그리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거 새로운 함수의 정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떠한 fk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는 새로운 함수야. 왜냐하면 fk가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함수를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나는 뭐부터 하는 거야? 이 새로운 함수가 뭘 얘기하는지 일단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fk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얘는 니네도 지금 함수 정의역, 공역, 치역을 모르죠. 그죠? 이게 교육과정이 좀 삐꼬같이 지금 막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지금 다 배운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가야 함수라는 단원이 나와. 그래서 니네가 지금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함수를 다 배워놓고 사실 함수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잠깐만. 중학교 때 이렇게 표현하는 함수를 해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죠? 이게 교육과정이 미친 거야. 원래 함수의 제일 밑바닥이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이러는 건데 교육과정이 약간 좀 삐꼬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 x라는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이름이야, 이름. 정의역이고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공역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공역을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왜 이걸 선택했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우리가 하고 있는 fx 함수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fx가 그 이유가 2x였어. 이거를 니네가 이렇게는 안 다뤄봤는데 이건 다뤄봤지. 이건 중학교에서 해봤잖아. 이거 해봤죠. 그래서 x에다가 뭐 1 대입하면 뚜루룩 해가지고 이렇게 y에서 뭐 2 나오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박스가 뭐야? 이 안에 있는 박스가 fx야. 그게 2x라는 거야. 이게 함수의 기초거든. 근데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안 가르치고 이걸 고1 때 처음 가르치니까 내가 용어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쓸게요, 용어를. 정역, 공역. 그러면 봐봐. 1은 당연히 2를 선택을 할 거고요. 2는 4를 택할 거고 3은 6을 택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택받은 얘네들 있지. 선택받은 얘네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치역과 같이 함수에서 나온 값이니까 함수 값이라는 단어도 쓰는 거야, 이렇게. 근데 봐봐. 이거는 지금 정의역이 1, 2, 3일 때지. 이거를 니네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잖아?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1이 누굴 택했어? 2를 택했어. 그래서 여기 점 이렇게 되는 거고. 중학교 1학년 때 니네가 이건 했잖아. 그쵸? 2에서 뭐를 택한 거야? 4를 택한 거야. 점. 3에서 6을 택한 거야. 그래서 점.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얘야. 점으로.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니네 했을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야? 1부터 3까지 실수를 한 거야. 실수. 그러면 야 1부터 3까지 이거를 여기다 표현할 수 있어? 표현 못하잖아. 1.000001, 1.000002 뭐 무한소수를 여기다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갖고 온 거야. 그렇게 해서 x 정의역이 뭐가 된 거냐면 x축. 공역 y가 선택된 애가 y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이렇게 찍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직선처럼 보인다 해서 얘가 y는 이 x라는 그래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시초가 쟤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역, 이거를 공역,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된 애들, 얘네들을 치역 또는 함수값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간단한 걸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가르치고 말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데 고등학교에서 이 새로운 함수의 정의 문제는 고난도 문제로 계속 쓰여요. 그리고 니네 수능 문제 잠깐 보면 수능 문제 보면 이런 식의 표현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거는 하나잖아. 아니야. 고등학교 가서 고난도 문제 나오면 이거의 최소값을 fk라 하자. fk가 최소값을 가질 때 그거의 t의 값의 범위를 gt라고 하자. 막 이러면서 계속 정의역이 변해. 그러니까 처음 함수는 x가 정의역이야. 처음 함수는 x가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인 거야? x축에서 어떻게 그려지는 함수야. 근데 거기에서 지금 최소값을 gk라고 한다 그랬잖아. 정의역이 뭘로 바뀐 거야? k로 바뀐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뭐인 거야? 얘가 k축인 거야. k축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건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새로운 함수의 정의라는 재료로 가져오고, 왜냐면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 어느 단원에서 나오든.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일단 얘는 뭐 GK는 뭐 간단하죠. 최고차항이 양수야. 그럼 당연히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거시기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x 꼭지점이 뭐야? 크게 말해 2? 그냥 2? 아니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8k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2k 그거의 반값의 제곱이 반값의 보호반대니까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최소가 y가 뭐라는 거야? 이거의 최소가 y가 k를 집어넣으면 4k 제곱 마이너스 8k 제곱 그 다음에 3k 제곱 마이너스 14k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뭐라고 하겠다고? 얘를 G가 아니라 얘를 FK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FK 그러니까 여기 변수는 이제 뭘로 바뀐 거야? X에서 K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 X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X라는 변수가 있으면 안 돼. 지금은 K가 주인공이야. 그쵸?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K 제곱에 14K에 플러스 30 이렇게 된 거야. 이제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FK는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변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뭘 구하래요? K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K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여기에서 FK가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변수만 X로 다 바꾸면 우리 그냥 이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쵸? 자, 꼭지점 뭐야? 꼭지점. 꼭지점은 마이너스 7이죠? 그쵸? 들어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 얘가 지금 마이너스 7이란 뜻이니까 지금 범위가 뭐야?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뭐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역이 X에서 K로 바뀌고 나중 가면 이제 K가 또 T로 바뀌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올 거야. 그럼 쫄지 말고 아 새로운 함수의 정의 문제는 원래 이런 거지 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기본 문제니까 넘어가고. 자 얘는 허근을 갖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 뭐 가지고 한다고? 판별식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이거의 해가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설계. 자,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재료가 하나가 보여요. 그쵸? 보여야 돼. 보이지? 뭐를 읽었을 때 아 얘는 뭐구나 라는 게 보여야지. 그쵸? 민경아 뭐가 보여?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가 보여? 판별식이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왜? 네가 할 말 얘가 다 해버렸어? 뭐가 보여? 항등식. 뭐를 읽고? 네, K 값에 관계없이.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K의 값에 관계 없이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항등식의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데? 뭐야? 맞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 그 용어를 많이 안 써서 그러는데 왜 내가 그걸 왜 자꾸 쓰냐면 애들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를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는 모든 실수 x랑 같은 말이라는 걸 계속 알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도 꽤 잘 나오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문구가 나오면 얘네들은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이 x가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근으로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항등식이 먼저야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게 먼저야? 뭐 딱히 문제에서는 딱히 뭐 그러네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건 아니네. 그러네요. 그럼 뭐 항등식을 먼저 하든지 뭐 숫자를 먼저 넣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나는 저 식을 보고 일단 뭐 하는 거야? K에 대한 항등식 해야죠.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을 알았을 땐 우리 뭐 하는 거야? 뭐 K 플러스 뭐는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K로 정리 좀 해볼게요. K로 정리하면 뭐야? B 마이너스 A X 이거의 K 얘까지만 K죠. 그 다음에 K 없는 애들끼리 묶으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4B 이렇게 해서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게 일단 K 값에 관계없이까지 해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B 플러스 3A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3A 4B 해서 미지수 2개에 식 2개니까 연립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항등식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1번은 이건 무슨 문제 같아요, 얘는? 읽어봐. 문제 봐봐. 뭔 거 같아요? 그렇지. 세정아, 뭔 거 같아? 근해분리야, 근해분리. 왜냐하면 이거의 두 근 사이에 얘가 한 근이 있대잖아. 마치 2차 함수를 뭐 한 거야? 이렇게 위치를 조정한 거 같죠? 그쵸? 네, 됐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제가 근이 뭐야? 마이너스 2하고 1이잖아. 그쵸? 이거의 근이 이거 사이에 존재한다. 몇 개만? 하나만. 그쵸?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의 근의 분리야? 함수의 근의 분리야? 민경아? 누구의 근의 분리야? 방정식은 3개밖에 없는데? 함수의 근의 분리야. 그럼 함수의 근의 분리는 뭐 해야 돼? 그림을 직접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판단을 해봅시다. 봐봐. 야, 근데 얘가 대칭축이 뭐냐? 대칭축이. 지금 얘는 대칭축이 정해져 있잖아. 대칭축이 지금 2분의 3이라고 정해져 있거든. 여기라고.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의 한 근만이 이거의 두 근 사이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뭐야? 이렇게 생기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자, 해봅시다. 민경,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 반드시 생겨야 되거든. 즉, 한마디로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돼. 자,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럼 대칭축은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고 함수값 필요해? 함수값 필요해? 함수값 불러봐. 뭐뭐 너 똑바로 공부 안 해와? 너 다시 공부해와. 빨리 보면서. 세정아,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함수값 필요해? 함수값 불러봐. f-2가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작다. 동의? 동의? 아니, 내 눈치 보지 말고.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그거 함수값. f-2가 0보다 작다고? 아니 누가 봐도 -2의 함수값이 여기 아니야? 0보다 크잖아. 왜 작아야 돼? 너 이거 반대로 부르려고 그런 거야? 최고차항이 양수잖아요. 최고차항이. 그러면 -2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크고 1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죠. 그럼 이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2학년 때 배우는 사이값 정리라고. 얘하고 얘 사이에 반드시 근이 존재하겠구나. 그러니까 얘만 필요한 거야. 얘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f의 -2. -2 넣으면 뭐예요? 4 플러스 6 플러스 a인데 이거야. 그러면 a는 -10보다 크면 되고요. 그 다음에 F1은 1-3 플러스 A.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A는 뭐야? 2보다 작아야 돼. 그쵸? 그러면 -1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수는 뭐부터야? -9부터 쭉 해서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까지 9개. 그 다음에 0하고 1 해서 2개. 그러면 11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알겠니? 니 2차 함수 내가 그거 뽑아준 거 중에 혹시 질문이 있어요? 거기도? 아, 있어? 그래?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요거까지 요거 일단 나가고 이따가 끊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2번은요. 자, 52번 위에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요? 절대값이긴 한데, 절대값은 원래 정식풀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얘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미지수를 포함한 전체 절대값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6에서부터 x 플러스 2, 6까지 이렇게 해서 양변에 빼기 2에서 x값 바로 구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x가 들어있다 그러면 정식풀이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죠? 할 수 있나? 시켜보면 알죠. 실시. 이거 한 3번 한 거 같은데 이 문제. 야, 너 근데 A 부호 생각하면서 한 거야? 너 판별식만 했지? 아이씨. 아니, 일단 맞기는 맞았는데 이거 원래 부호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봐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판별식 디립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원래 정식풀이는 첫 번째 일단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조건 성립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니네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게 진짜 간사한 게, 봐봐, 요 앞에 부등식이지. 근데 만약에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차이가 뭐야?
차이가. 얘는 지금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 앞에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차이가 뭐야? 그때는 A가 0이면 안 돼. 그렇잖아. A가 0이면 이거 2차 부등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 말 하나 가지고 간사하게 낸다니까, 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저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이고, 일단 얘는 부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죠. A가 0이면 X가 뭐니까?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실근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성립.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가 문제인데, A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큰 게 존재하려면 안 돼, 안 돼, 돼.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네가 판별식 D가 한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A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푼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에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안 좋아. 실수하니까 바꿔.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3일 마일 1. 그러면 뭡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이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0 포함해서 A가 0보다 큰 부분은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되는데 여기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커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만 건드리면 실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항상 확인하시면. 자, 그 다음에 자, 이참수의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4이다. A, B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시켜? 실시. 어제 저쪽 반 수업하는데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이 영상에 쟤네 지금 우리 영상 찍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똑같은 식이거든. 얘랑 저 앞자리만 다르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봐봐. 어제 무슨 문제가 나왔었냐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y가 이거일 때, 만약에 똑같이 해볼게요.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에서 뭐 최대값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제는 뭐 f0이 뭐다라고 하나 더 알려줬었어요. 함수값을. 뭐 예를 들어서 뭐 f1이 뭐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줬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시켜봤거든. 시켰더니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것도 똑같이 저기 A-B 플러스 C 갖고 하라고 그랬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시켜보니까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우리 이게 꼭지점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거 알아.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 4가 나오는 걸 알아. 근데 이제 배웠잖아. 뭐 꼭지점은 뭐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을 부호반대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 마이너스 1이고 이제 막 이것까지 넣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였다가 또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봐봐. 얘는 이게 내 재료에 있나? 이거는 fx 함수의 성이라는 재료예요. 이게 내 재료 노트에 있나? 있어. fx 함수의 작성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수능까지 나오는 건데, 니네는 그 수능까지 나오는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는 계속 2차 함수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을 해봐. fx 함수의 작성이라는 거는 fx 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막 이렇게 써 있고 마지막에 나한테 f3의 값을 물어보는데, 나는 이제 생각을 하겠지. 이거 f3만 궁금한 거야? 아니면 fx를 구한 다음에 답의 편리성을 위해서 3을 넣어서 값을 구하라는 거야. 즉 f3이 궁금한 거야? fx가 궁금한 거야?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fx가 궁금하다면 나한테 fx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fx 함수의 작성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fx 함수의 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지금은 2차 함수를 주로 하겠지만 나중에는 3차 함수, 4차 함수 막 이런 것까지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통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은 꼭 하시고. 자,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작성은요,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얘기하는 게 뭘로 작성하겠다는지 알았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그래프를 fx가 이렇게 있는데 2하고 5래. 그러면 얘는 뭐야? 2하고 5가 뭐야? 근이잖아, 근. 그쵸? 그럼 나한테 근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2하고 5가 근이야.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야. 그러면 얘는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다는 거야? fx가. 최고차항은 몰라, a. 근데 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그러면 얘는 x-알파와 x-베타라는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fx를 작성할 땐 내가 인수 정리로 하는 게 가장 심플한 거고. 그쵸? 근데 이게 3차 함수, 4차 함수는 거의 인수 정리면 인수 정리인데 2차 함수는 특이하게 표준형이 2개야. 유일하게. 모든 함수를 통틀어서 표준형이 2개로 되어 있는 건 2차 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대부분 뭐 했어요? 중학교 때는 대부분 꼭지점을 가지고 2차 함수를 표현을 했잖아.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x절편이라는 거 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x절편으로 표현하는 인수정리도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온 꼭지점을 이용한 표현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는 근이나 x절편을 알려주냐 아니면 꼭지점을 알려주냐에 따라서 얘를 쓸 거냐 얘를 쓸 거냐를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정리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몰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 내가 그림만 그려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뭐죠? 무슨 재료? 안 떠오른다고? 이걸 안 했다고? 많이 했을 텐데. 아니, 그거 말고요. HX.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처음 들어봐, HX 재료? 처음 듣는다고요? 우리가 HX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왜 안 했지? 내 재료 노트에도 HX 재료라고 따로 있어요. 없어? 아, 없어? 아, 이거 다음 버전에 했나 보다.
아씨, 왜 hx가 왜 없어? 안 했다고? 한 번도 안 했어? 왜 한 거 같지? 이거 가지고 저기 x-알파, x-베타, x-감마 플러스 k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 번도 안 했어? 안 했나봐. 아씨, 빨리 반을 통합해야지. 씨. 이게 hx 제로거든.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항등식 마지막 단원. 항등식 마지막 단원 문제에 이제 hx 제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내가 이게 초창기 버전이라 두 번째 버전엔 내가 hx 제로를 추가를 해놨는데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hx 제로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함수의 작성은 요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만약에 어제 문제가 이거였어요. a-b 플러스 c 구하는 거. 이게 진짜 a 값, b 값, c 값이 궁금한 거야? 이거 궁금한 게 어쨌든 fx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쓰지 말라고. 이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나는 fx 함수를 내가 그냥 작성할 거야. 그리고 나서 껴맞추면 되잖아. a, b, c를.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저 a하고 b를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어. 그냥 네 멋대로 해라. 그 다음에 답을 맞춰라.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얘도 이 문제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ax 플러스 b. 굳이 여기에서 a, b 미지수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그래서 꼭지점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꼭지점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함수의 작성으로 가서 대신 좋은 거 알려줬잖아요. 최고차항 알려줬잖아. 최고차항 알려줬으니까 마이너스 3을 최고차항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4 그냥 이렇게 하면 함수 작성 끝났죠. 그쵸?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전개를 해서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네가 a고 네가 b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미지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차 함수의 작성은 일단 x절편을 알려줄 때와 꼭지점을 알려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hx 재료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뭐 안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수능 재료예요. 수능 재료. 그러니까 써 놓으셔야 돼요. 재료 노트에. 알겠죠? 사진 찍어.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면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봐봐. 이게 왜 이름이 hx 재료냐면 니네 2차 함수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되게 많아. 이거 다 hx 재료야. 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계별로 해볼 거예요. 단계별로. 자, 첫 번째 1단계 문제가 아까 항등식의 마지막 단원에서 나온다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봐봐. 자, 3차식 px. 자, 이거에 대하여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p의 알파 p의 그냥 문자 쓰지 말고 숫자로 해드릴게요. 그냥 1, 3, 6,
요런 식으로. 자, 이거일 때야. 이거를 만족한대. 자, 그랬을 때 나한테 px에 대한 식을 물어봐. 그러면 잘 생각해봐. 뭐뭐가 같다 라고 나오면 이것도 우리는 재료예요. 뭐뭐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뭐 하는 거냐면 는 k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 자, 이렇게 써주시면 봐봐.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y는 px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닌가? 따로따로 설명할까? 그래, 따로따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잘 봐봐, 잘 봐봐. 얘는 P1이 K란 얘기야. P3가 K란 얘기야. P의 6이 K란 얘기야. 3차식인데.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P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거의 근이 뭔지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야. 우리는 이거를 hx라고 보통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름이 hx 재료인 거거든. 이거의 근이 뭐야? 이거의 근이. 근이라는 게 뭐야? x자리에 식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게 근이잖아. 그치? x에다 뭐 넣으면 얘가 0 나와. 1 넣으면 0 나오잖아. pk가 k라고 그랬으니까. 3 넣으면 0 나오잖아. 6 넣으면 0 나오잖아. 즉, 이 3차식의 근은 1하고 3하고 6이야. 그치? 그럼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 3차 방정식의 근을 알면 h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인수정리로 표현할 수 있다며? 그치? 자, 그럼 봐봐. P의 x-k는 136이 근으로 나왔다는 뜻은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일단 최고차항은 몰라. a라고 놓고 x-1에 x-3에 x-6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맞니? 맞니? 이거의 근이 이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의 인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이 나온 걸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따라서 px는 뭐라고 넣을 수 있어? a에 x-1, x-3, x-6에 플러스 k라고 넣을 수 있어.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잖아. 오케이? 이게 hx 정의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하자는 거냐면 나는 처음에 딱 요 식을 보잖아? 요 식이 있으면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px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식을 뽑아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이게 hx 제로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식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한 등씩 뒤에 가면 이렇게 생긴 문제 되게 많아요. 거기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차 함수를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놓고 이제 hx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의 해석이고 얘는 그래프 해석이야. 그러면 봐봐. 그래프. 자, y는 fx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그래프 해석이에요. 1번. 자, y는 fx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k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얘네들의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 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있으면 자, 우리 방정식에서 배웠잖아.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뭐야? 교점은 연립이잖아. 그쵸? 연립하면 뭐야? fx는 k다. 이게 연립이잖아.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즉 연립한 거에 뭐가 돼? 근이 되지. 그쵸? 그러면 근이 뭐라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지.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이 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그쵸? 이거나 똑같잖아 지금. 그죠? 숫자만 1, 3, 6이면 얘나 똑같은 얘기야. 결국은.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fx를 뭐라고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최고차항 몰라 x-알파, x-베타, x-감마 플러스 k라고 이 그림을 보고 다이렉트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알겠니? 자, y는 fx가 있고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1, 4, 7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나는 fx를 다이렉트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이 과정을 거쳐서 뽑아낼 수 있니? 네, 있니? 아직 없으면 중간 과정 살짝만 거칩시다. 자, 봐봐. 하나씩 배운 거 하나씩 해봐. 두 그래프의 뭐야? 교점. 교점은 뭐다? 연립. 뭐하고 연립? fx는 2x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의 근. 그게 뭐라고? 147이라고. 이거라고. 그치? 그러면 이 과정을 잘 봐. 이 과정을 K를 넘겼다가 인수정리한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건 어차피 PX니까 K를 다시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한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니네가 HX랑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인수정리하고 얘는 그냥 마지막에 더하기 처리하면 되잖아.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서 인수정리하면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A, x-1, x-4, x-7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 그대로 넘어올 거 아니야.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fx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만 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hx 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5번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는 절대값 뭐가 뭐보다 작다였고 얘는 크다죠. 크다는 어떻게 한다고? 말로 한다고. 뭐로? 어떻게 말해? 뭐 표현대로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냥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4x 플러스 5가
어차피 작다 크다가 뭐예요? 우리는 방정식 있는 함수도 뭐 다 방정식 이게 거식이니까. 이거 절대값 벗기면 얘 프라마이너스 5잖아. 그래서 작은 거 마이너스 5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각각 만족하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어쩔 수 없죠. 얘는 정식풀이 하셔야죠. 미지수가 바깥에도 있으니까. 대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값과 여기서 나온 값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5하고 사이 값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조건이 뭐였어요? 원래 조건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러면 여기가 원래 조건에 다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공통 부분만 답이니까 항상 이거는 풀이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수직선 할 때 이거 동그라미인지 색칠인지 확실히 하시고요. 네, 그렇게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참수 이거의 그래프가 직선 이거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자 이거 식으로 뱉어낼 수 있어요? 식으로? 뱉어낼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이 참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직선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3보다 항상 아래에 있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됐어요? 네. 그래서 말로 나온 거를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이것도 올라타기 문제인데 올라타기 더럽게 못하잖아. 이걸 어째? 이제 잘해요? 이거 뭘 시켜봐라. 고민되네. 잠깐만요. 올라타는 문제가 또 딴 것도 있나? 아유, 이것도 시켜봐야 되네. 이거 무슨 문제 같아요, 이거? 느낌 안 오죠? 뭐 같아? 우리 이거 배우고 한 번도 이 문제에 적용을 안 해봤어요. 근데 혹시 느낌이 있나 해서. 뭐 같아? 절대부등식? 항상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 절대부등식은 항상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언제 항상? 모든 실수잖아. 근데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만 무조건 성립하라는 거니까 절대부등식은 아니죠. 그건 뭔 거 같아? 범위가 정해졌네? 뭐야? 이차함수가 범위가 정해졌네? 그럼 x축을 뭐 해야 돼? 그 범위에 맞게 움직여야 되겠네? 이 근해 분리라고. 이게 근해 분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자, x제곱, 아니구나. 2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얘가.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잖아. 아래로 볼록인데 언젠가 뚫고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근데 저 범위에서는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느낌 와?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로 볼러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0보다 작은 부분이잖아.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야 이 범위에서 항상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러면 이거를 근해분리 문제로 바꾸면 뭐야?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자, 누구의 근해분리? 나? 내가 물어보는 건 방정식의 근해분리냐 함수의 근해분리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함수의 근해분리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만들어야 돼. 지금 요 상황을 만들어야 돼. 자,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대칭축은 대칭축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대칭축이 나와 있는 문제는 대칭축을 먼저 해놓고 하는 거야. 대칭축이 뭐야?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비율에 맞게 그림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1의 위치와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함수값을 쓰거든. 봐봐. 마이너스 1이 더 멀지.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고 1은 얘보다 훨씬 가까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맞아. 이걸 만족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을 만족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자, 판별식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 자, 함수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뭐? 불러봐.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일단 작아야 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올라타면 문제 성립해 안 해? 얘가 올라탔을 때, 즉 여기 등호가 나왔을 때 성립해 안 해? 안 해? 왜? 0 나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0이어도 되잖아. 0보다 작거나 같으래매. 그리고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0 나와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얘는 올라타도 돼. 야, 이거에 따라서 답이 얼마나 바뀔 텐데. 올라타도 돼. 그 다음에 또 조건. F1이 0보다 작다. 근데 이것도 올라타도 돼, 안 돼? 올라타도 돼. 0 나와도 되잖아. 근데 이제 세정아, 동감? 동의한다고? 민경아, 동의? 그럼 내가 이제 되물어볼게. 봐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0보다 클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림 잘 그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대칭축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지. 그쵸? 아니 대칭축에서부터 훨씬 먼 애가 0보다 작으면 대칭축에서 가까운 1은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래서 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축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근데 해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범위가 이만큼이면 얘는 어차피 범위가 더 커 얘보다. 이렇게 클 거야. 그럼 공통 부분은 어차피 여기잖아. 어차피 얘가 밖에 답이 안 나와. 그렇긴 한데 우리는 1분 1초가 아까운데 시험 볼 때 50분 안에 풀려면. 그래서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알겠죠? 하나만 쓰시면 돼요. 하나. 대칭축에서 먹은 거.
요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할 수 있고요. 그쵸? 오늘이 목요일이죠? 아, 우리 어차피 토요일날 만나죠? 자, 완전제곱식이 된다. 뭐라고? 판별식 D가 0이다로 가는 문제죠. 자, 부등식인데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 어떤 경우야? 이것도 판별식 D가 0인 상황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2차 부등식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으면 안 되는 거야, K가. 2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부등식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2도 성립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0보다 봐봐. 0보다 작거나 같은데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오려면 일단 생각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0보다 작거나 같은데 해가 하나밖에 없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어야죠. 아, 위로 볼록이면 해가 하나일 리가 없잖아. 언젠간 내려갈 텐데. 아래로 볼록 중에 X축과 이렇게 콕 찍고 올라가야 해가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조건 쓰면서 해라. K-2가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조건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죠? 얘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치환하시면 되죠. 그죠? 전체 치환이야? 부분 치환이야? 전개가 목적이야? 근거하는 게 목적이야? 근거하는 게 목적이면 전체 치환이야? 일부 치환이야? 전체 치환하시면 되죠. 그냥 한 놈을 T라고 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의 그래프가 이거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에 X값의 범위가 저거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설계됩니까? 설계돼요. 혹시 바로 다이렉트로 어떠한 식을 쓰고 바로 풀 수 있겠어요? 지금 내 말은 저 부등식 문제를 방정식으로 다이렉트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세요? 하셔야죠. 왜냐하면 아이 봐봐. 그래프가 지금 이거잖아. 그쵸?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야. 그 다음에 직선이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8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위쪽에 있는 부분, 이거 이 참수의 그래프보다 직선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얘가 누구라는 거야? 3하고 b라는 거 아니야. 이게 상상이 안 돼? 되잖아.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 그림 보면 우린 뭐야?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8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뭐라는 거야? 3하고 b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뭘 통해서 풀 거야? 근이 나와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겠지. 그쵸?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하여튼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하나야. 알겠죠?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64번이 페이지 끝나는 거지. 네, 그러면 64번까지 일단 토요일 날 해오시면 되고요.